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그 다음에 얼만큼 하고 확인하는 당신, 하늘 땅만큼이라고 대답을 했지. 우리는 오랜 세월 여보 당신 했었지. 이게 이 스님이 꿈사랑이라는 시를 썼었는데, 이 시를 곡을 붙였는데 지금은 많은 불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세상에 인연으로 왔던, 우리가 이제 전생에 원수였던 지간이 이 생에 만났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전생에 원수였는데 이 생에서 만났다. 그러면 나이도 무슨 생각하시면 아마 부부,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노래와 같이 부부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도 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다. 맞는 말 같습니다.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맞지 않는 답입니다. 그럼 부부는 일심동체, 뜻과 마음이 하나. 이건 부부가 안 됩니다. 부부는 왼쪽, 그랬잖아요. 남자의 왼쪽이 여자, 여자의 오른쪽이 남자, 반쪽과 반쪽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좌와 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와 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안을 때 이렇게 앉잖아요. 오른손은. 왼손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습니다. 왼쪽으로 끌어앉습니다. 정반대로 하는 게 하나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이 중심의 좌측 우측이 모입니다. 틀립니다. 방향이 이건 이쪽 보고 이쪽 봅니다. 이걸 따라가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손이 두 개 다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쪽 보면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달리잖아요. 보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보는 방향이 중심축을 위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 남과 내가 만났을 때 하나가 되면 이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남편이 아내의 할 도리, 아내가 남편의 할 도리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부부는 하나를 보는 거, 일심동체는 하나입니다. 근데 부부는 같이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부부관계, 동료관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마주. 앞과 앞이 마주보는 관계예요. 그 왜 보느냐? 서로 마주보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은 반려자입니다. 한 곳을 보고 같이 가는 건 반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부는 서로 마주보니까 뭡니까? 얼굴을 마주보더라도 보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 얘기는, 그건 왜 그러느냐? 아내는 뒤를 못 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남편은 앞도 보고 아내의 뒤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살피죠. 아내는 남편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살핍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눈 판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들이 다투잖아요. 네가 남만 봐야 되는데 왜 나만 봐야 되는데 남만 봐. 당신을 보자니까 뒤에 그림도 보이잖아요. 뒤에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지내는데 아이고 우리 마누라를 해칠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보니까 나 왜 안 보고 그쪽 보느냐. 아내가 나를 봅니다. 근데 뒤에 어떤 남자가 타고 저 남자가 우리 남편을 해치지 않겠나. 남자는 나 이쪽 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우리 남편을 해치려고 그랬냐 아니냐 이러니까 관심을 두니까 당신 왜 나만 보지 않고 다른 남자에 관심 두느냐. 이거 해가지고 뭐가 말로 좋은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한 군데 합칠 수가 없어요.
기차가 달리면은 하나가 달리는, 부부가 둘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가정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가정. 남녀가 하나 모여서 부부로 만들면, 남녀가 같이 연인 관계가 있으면 가정이 형성이 안 되죠. 필요할 때 만나니까. 근데 부부는 둘이 같이 만나는데, 그 뒤에 둘이 같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가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기차 철로와 같습니다. 기차 내로가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뭐가 생깁니까? 기차가 달리죠. 가정이라는 게 달립니다. 철로는 남녀고요. 그 뒤에 가정이라는 기차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좁아져. 이렇게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탈선하죠. 그러니까 밀어내야 됩니다. 옆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도 부부싸움이야. 왜? 너무 가까우니까 넘어가지. 거리를 돌아 벌려라. 또 벌어지면 또 탈선하지 않습니까? 왜? 벌어지니까 문제니까 당기라. 요게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다투면서 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논하면. 바로 여러분, 사다리가 꾸불꾸불한 게 사다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사다리와 같은 현상입니다. 사다리와 같은 현상이가 양쪽이 똑같은 페이스를 잡아줘야 사다리를 밟고 오는 가정이란, 가정의 가족이 있잖아요. 아들, 딸, 이걸 잘 밟고 오르가잖아요. 사다리가 정확히 뭐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굵고 하나는 가늘어 보세요. 여기다 건널목을 지었을 때 좁게, 길게 해보세요. 그러면 발을 뱉는 페이스가 안 되니까 내 어린 아들, 딸, 나이가 든 아들, 딸 페이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교한 사다리 보세요. 옆에 있는 것도 규칙이 같죠? 그 사이사이에 공간대에 놓여 있는 것도 규칙이 같잖아요.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가족이고요. 이게 아니었을 땐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탈선하지 않고 좁히는 것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둘이 만나는 게 가족이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냥 마음은 한 가지 일치가 됩니다만 서로 보는 건 일심동체가 아니고 서로 견제가 아니라 서로 마주 보는 겁니다. 서로 마주. 언제가 여러분 한 곳을 보나면, 부부가 지내다 요새 황혼 이별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흩어지는 현상. 그건 왜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 한 40대에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학교를 보내면 뭐로 가요? 반려자라고 가야 됩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을, 가정을 지키자면 서로 봐야 지키죠. 앞뒤를 봐. 서로 마주 봐야 지킵니다. 그 기차 내로처럼 지켜져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돼서 내 2세들이 가정을 끌어갈 수 있을 땐 빨리 바꿔야 돼요. 뭐로 바뀌죠? 반려자로. 반려자는 한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보는 방향을 아내가 오든지, 아내가 보는 방향을 남편이 오든지, 이래서 한 곳만 보고 갑니다. 그때는 서로 잘못지면 들어주고 업고 끌고 갑니다. 쉬어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을 보고 갑니다. 노후에는. 왜? 가정의 내로 같은 거 끌고 갈 수 있는 건 내 2세들한테 물려줬으니까. 이걸 안 하니까 한가지의 노인네들이, 저희가 주위에 아는 어떤 거사님, 처사님들이 있어요. 요새 탁구 치러 좀 가십니까? 이러니까 안 가요. 그래. 왜요? 탁구장에 가서 남편이 다른 그 보살님 오니까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죠.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자꾸 쳐모니까 영분들은 오래 탁구를 치러 다녔으니까 같이 좀 쳐주잖아요. 이게 셈이 나는 거예요. 왜 나하고만 쳐야 되는데 다른 할머니하고 치느냐 이거예요. 이게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25세 부부가 됐을 때 반가하고요. 75세 때도 같이 보니까 그 주위에 얼쩡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이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빨리 반려자가 돼서 한 곳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건 뭐 나중 이제 어쨌든 부부가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내가 뭐이고 옛날에는 야 남편은 하늘이야, 하늘이다.
요새는 못합니다. 요새 이 말 한 번 했다가는요, 내가 보따리 싸놓고 마누라한테 보고 내가 하늘이라고 얘기하든지, 속된 말로 요새 애들이 그럽니다. 요새 사람들은 제사상 날 받아놓고 나 아내 마누라한테 내가 하늘이다 하든지,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나갈 각오를 하든지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늘이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스님, 그런 얘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요새 가부장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무슨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글자를 한번 보면 분명히 그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부부라고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부부입니다. 지혜비 부자요. 남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제일 높은 걸 뭐라고 하면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 하늘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하늘천 이래잖아. 한문으로. 하늘천 하는데 여기 이게 하늘천. 하늘보다 더 높은 데가 없잖아요. 하늘천. 그죠? 그런데 여기 남편이랑은 제비 붙자는 요 하늘을 똑 뚫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늘이다 하는 얘기는 하늘 위에 있으니까 그 한문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비, 어미 붙자, 보자고 해서 그 부부라고 해서 여자를 한번 보고 있어요. 옆에다 계집녀를 섞었습니다. 계집녀자. 이 계집여자가 쓰있고 옆에 요런 위에 글자가 하나 있죠. 이게 고슴도치 머리겠잖아요. 고슴도치 알죠? 이렇게 머리, 고슴도치는 뭐 머리서부터 덩어리서부터 전체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 머리겠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스케인, 요게 덮을 먹자입니다. 뭐를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묻어서 덮는다는 뜻이고요. 옆에 요렇게 쓴 게 수건 건자입니다. 수건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잖아요. 빨래 빨아서. 그래서 뭐는 여자는 고슴도치 머리 같으니까 수건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싸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손에 가시처럼 찔리니까 아내는 여자를 다룰 때는 수건을 해서 포나시 감싸들어 안아주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이게 그 두 부부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편은 아내를 그냥 그 상처받지 아니하고 포근한 수건으로 감싸 안고, 여자는 하늘 위에 있는 분과 같다고 내가 부부가 서로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감싸주고 아내가 남편을 하늘처럼 그렇다고 떠받치는 가부장 제도는 아닙니다.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인데 내 아들의 자식들의 아버지인데 그냥 막대하듯이 하대하고 막다르시다면 집안에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데 밖에 가서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 저희는 내가 싫습니다. 남이 나를 싫어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가 싫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할수록 점점 남도 나를 싫어합니다. 그렇듯이 서로 존경하는 관계, 스스로 견제하고 뭐 네가 왜 하늘이니 어쩌니 가부장니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야. 서로 어떤 배우들이 그러잖아요. 하이라시하고 또 사는 분 누구나, 그 전에 왕건이 나왔던 그 영화 배우, 그 둘은 서로 존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지금 반말 한번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래세요 저래세요. 그러니까 애들 자체한테도 이리 와보세요, 거기 앉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조금 보면 조금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서로 상대를 존경하면 상대가 그렇게 감쌉니다. 이게 서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서로 부부관계인데, 서로가 우리는 틀리다, 당신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고 성격이 안 맞는다. 아니, 성격이 맞으면 이상해요. 성격이나 개성이 맞으면은,
그 친구 가는 성격과 개성이 맞아야 됩니다. 한 군데를 보니까. 그러니까 취미도 같아야 되고요. 성격도 같아야 됩니다. 보통 부부가 같으면은요, 어느 정도 삶은 처음에부터 음식부터 안 맞습니다. 신 거 좋아하는 사람, 신 거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에어컨이 싫고 나는 에어컨을 켜야 되고, 나는 보일러 딱 뜨뜻한 게 싫고 선선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싫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부터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맞아보자고요. 나는 더운 걸 절대 못하니까 맨날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에어컨을 빵빵 24시간 틀고 있으면 전기세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는 에어컨이 싫어요, 바람. 그래서 남편이 에어컨 틀고 있으면 아내가 들어와서 끕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 없으면 켰다 껐다 그러면 절감 반 정도는 됩니다. 쉬운 얘기로. 그게 하나가 통해. 그래서 음식도 똑같잖아요. 내가 단 거 좋아하고 뭘 좋아하지를 하면 전체 다가 음식이 어디 그 가족력이 있어서 질환들이 형성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어서는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요, 고치는 방법이 쉽습니다. 어떤 거냐?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이 전체 다 당뇨였고 암이었었다. 그리고 뭐 이런 성인성 질환이 있었다. 이러면 그 자식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식성에 따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게 되니까 같은 질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그런 질환이 있으면 저희는 정반대, 엄마, 아버지가 제일 안 먹었던 한 음식, 싫어했던 음식을 섭취하시면 돼요. 좋아했던 음식은 조금.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성인성 질환을 제가 넘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식성이면 자식들이 같이 가버려요. 체질이 똑같아져 버려요. 한 사람 짜게 먹고 한 사람 싱겁게 먹으면 어머니가 싱겁게 먹어요. 아버지는 짜게 먹어요. 뭐라고 잔소리 잡게요. 엄마도 잔소리하고. 그럼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 싱겁게 만들어요. 그러면 짜게 먹을 사람들은 간장에 소금 자기 더 타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처음부터 엄마한테 싱겁게 먹게 돼요. 이렇게. 그렇게처럼 뭐가 틀려져야 형성이 돼요. 가족은 내가 난 자식, 아들, 딸이라도 내 식성, 내 스타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은 개성이면 똑같으면요, 한 군데를 몰아놔요. 부부가 성격 뭐가 같으면 애들도 그 꽃으로 몰아넣잖아요. 근데 애들 진로 문제 놓고 부부들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이리 가야 된다, 아내는 이리 가야 된다. 이랬을 때 뭐라면 애들한테 물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두 부부가 똑같은 진로를 생각하면 애들한테 안 물어봅니다. 일방적으로 니는 이리 가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성격이나 개성이나 모든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놓으면 아니에요. 이거 부부가 아니에요. 극대 극이에요. 동쪽에서 서쪽, 북쪽에서 남쪽처럼 끝과 끝이 형성이 돼. 이 안에 가정이라는 게 형성이 돼. 뒤에 옆에서 지켜주면 동쪽에서 지켜주고 서쪽에서 지켜주고. 같다면 동쪽에서 둘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족을 하나 만들면 저쪽에 방어벽이 없으니까 한 군에 무너져요, 자식들이. 이해가 갑니까? 오른쪽이 다 이렇게 붙어보세요. 이쪽에는 뭐로 방어를 해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나요? 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느라니까 안 되죠. 그럼 같이 안아보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에 부부래요. 아주 쉬운데, 자연적 원리가 아주 쉬운데 부부의 관계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 되는 줄 알아요. 이건 한 덩어리지, 한 형상이죠. 이렇게처럼 여처럼 떡처럼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게 부부가 아니고, 이게 일심동체라는데 이게 아니고 한 원을 형성을 합니다. 부부는 이쪽 원 이쪽 원 이렇게 둘이, 이 가정이라는 게 안에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뭉쳐서 연 뭉치듯이 떡 뭉치지 같이 뭉치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뭉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형성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을 해서 뭉쳐지는 거지. 하나로 형성을 하는 거지. 좋아해서 하나로 형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해서 하나로 형성을 한다고 하면 영원히 틀립니다. 사랑을 해서 형성을 되면 영원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서 형성을 되면 좋아하는 원인이 없어지면 남남이 됩니다. 그게 아닙니까? 분명히 틀립니다. 사랑한다는 건 조건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 사람 직장에 대한 조건도 없고요. 코가 잘생겨서 눈이 잘생겨서 이거 상관도 없어요. 건강하고 내가 믿을만하고 참 사랑해. 뭐 인물 관계없이 사랑해요. 저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나는 사랑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좋은 걸 형성을 해요. 좋아서 결혼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이 좋다. 좋다 그럼 전체가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얼굴이 좋다. 아니면 저 사람이 그 직장이 좋다. 요새 많이 하잖아, 직장. 아, 저 사람 벌써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도 있고 뭐도 하고 뭐 사업을 이만쯤 한대. 이것을 좋아서 해요.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업하다 망해요. 그럼 그날부로 이혼되죠. 저 사람은 직장이 좋다. 그 직장이 좋기 때문에 그 결혼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는 형사인 극단 들은 날서부터 100일 안에 이혼합니다. 왜? 좋아하는 게 없어져서 버리니까. 좋아하는 게. 요새 성형을 하는데요. 나이가 젊은 분들하고 옛날에 봤을 때 있었던 분이 중년에서 50대, 60대 돼서 성형하고 아주 성형도 오래 한 게 아니고 눈 쌍꺼풀 세우고 콧등을 세웠다고 이혼하는 분들이 저희가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걸 뭐 통계낸다면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전에는 좋아하는 것보다가 사랑한 게보다 평생 삶을 사랑한다 소리 못했잖아요.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 얼굴 자체가 저 사람 좋아요. 좋아가지고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한 40년 결혼해서 한 20, 30년 살았어요. 근데 그 양반은 쌍꺼풀이 없어요. 그게 좋으니까 한 30년 살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와보니까 개똥 탔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뭘 뒤집어 쓰고 나중에 보니까 눈을 이렇게 쌍꺼풀이 했어요. 자는 거 들여다 보니까 눈을 뜨고 자는 것들. 섬찟해서 못 산다. 그거 보는 순간에 정이 떨어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좋아해서 맞아지면 좋아하는 관계가 없어지면 헤어져요. 그래서 결혼은 절대 좋아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 자식을 둔 분들은 마음 물으세요. 그 사람 직장이 어떻더냐, 뭐 돈이 있느냐, 집이 있느냐 이거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러게 되면 그쪽을 좋아하게 돼요. 딸님이나 아들한테요. 그 여자를 니는 얼만쯤 좋아하나 사랑하나 이러면 저는 사랑합니다. 그럼 한번 보자 이랬어요. 나는 그 오빠 참 좋아해요. 이러면요 만나볼 일도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누가 사업이 안 됐어요, 남편이. 그래서 실업자가 됐어. 그러면 아내가 같이 손잡고 가니까 아내가 당신 집에서 있어요. 내가 당신 있을 동안 내가 볼게 하던 아내가 나가서 일들 해서 가정을 꾸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건강상 그거 합니다. 그래서 어디 호다마트 요새는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지 장애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보면 헤어집니다. 왜? 반쪽이라 그랬죠. 이쪽이 문제가 있으면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아니고 그 자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요새 결혼 이혼하는 상태이라 보니까 참 이게 이 부부로 형성이 되는지 남과 남의 이해관계로 편의상 만난 사람들인지 그전에는 뭐 헤어지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새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가정이니까. 왜? 이렇게 뭉쳐져 있던 이 안에서 내가 이 울다리 하나 하면 이 자식들이 무너지니까 이 울다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사랑은 하면 이렇게 합니다. 꽁저 가운데
이렇게 밀접이 안 되죠. 사랑하는 부부관계는 원형을 이루고요. 좋아하는 부부관계는 떡과 엿것처럼 한 뭉칩니다. 흠집이 나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개념은 바로 사랑에 해서 만나는 거냐, 좋아해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로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짐인지 아니 헤어짐인지 아주 분간이 됩니다. 우리가 요새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 고생의 문이다 시작을 예를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요중년에 보면은 참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초반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분들을 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기 동료들도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내가 한 번, 두 번째 결혼하게 되면은요, 많은 친구들이 막 축하도 해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조금 이따 결혼하지 뭐 이래다가 10명인데 결혼한 친구들이 한 4명 되고요. 결혼하는 쯤 6명 돼요. 그럼 결혼했는데 100일 때, 돌 때 친구들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잖아요. 그럼 행복하냐, 좋냐 이러면 뭐지 하는지 압니까? 야,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보니까 그날부터, 뭐 이게 고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해요. 줄줄이 행복이 뚝뚝 떨어져요. 뭐 이런 거 얘기 없어. 애들한테 지다킨 거, 남편한테, 그 시부모한테 뭐 이런 거, 좋았던 거보다가 나빴던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들은 결혼하지 마라 그래. 지는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마다 행복하고 좋다고 하는 놈보다 아이라는 게 많아요. 이러니까 점점점 결혼 못해서 30 넘어서 30 중간 40대까지를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갔다가 오더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갔다 오다. 그거는 내가 그래서 그건 보살님 본인이 처리하고 싶어서 내 새끼들도 결혼 한번 시켰다고 하는 부모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이 원형과 같고요. 좋아하는 관계는 떡이나 엿처럼 한 군데 뭉치는 겁니다. 부부는 뭉치는 관계가 아니 됩니다. 뭉치는 관계를 하면 가정을 형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 어떤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헌법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에도. 4가지로 규정을 결혼에 대한 게 있는데,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이건 의무입니다. 부부는 같이 지내야 되고요. 서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땐 내가 이쪽이 힘들 땐 이쪽에서. 그리고 어떤 일에도 같이 맞들는 건 협조. 그 다음 정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부부관계 의무. 이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가 틈이 생기는 일이 생기겠죠. 그 제일 먼저가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인데, 여기서 정조 같은 거는 종교, 기독교에서도 간음하지 마라, 불교에서도 간음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있는데, 그 부정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해서 간통, 간간, 뭐 이런 식, 간통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언젠간 그게 지금은 없어졌죠. 간통죄가 처벌됐으니까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킨다는 의무는 법적으로 관여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10살 먹은 내가 한테 어떤 여인이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답니다. 10살 먹은. 그러니까 엄마가 재판장에 가서 판사님한테 억울합니다. 아니 10살 먹은 우리 아들이 어떻게 저게 20살이 넘은 여인들을 강간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아들 10살 먹은 놈 바지를 확 내려오면서 고추를 이렇게 만지면서, 여보세요, 이런 고추 가지고 어떻게 저 처녀 아가씨를 강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추를 만지니까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잡았더니 귀에다 댐이 뭐란 얘기 했는지 압니까? 엄마, 자꾸 이렇게 만지면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는 어떤 나이 차, 요새는 뭐 20년, 30년 차이도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3, 4년, 4, 5년 사 이게 결혼 관계입니다만은, 미국은 경제 결혼 관계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뻘 보니 거짓 할머니 뻘 하는데도 결혼 상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부 관계는. 그래서 결혼 신고하는데 연령 차이가 얼마 있는 건 이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민하는 사람들이 그 결혼을 상대로 해서 이민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동양 사람, 한국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10년, 20년 차이가 막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10여 년 이상 차이가 되는 사람들이 결혼 신청을 해서 넣으면, 이거 위장 결혼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민국에서 이 조사를 하는 수도 있죠. 왜? 한국은 그렇게 연령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미국서 한 20여 년 살 때 한 보살에 자주 오는 분이 있었는데 한갑이 넘었습니다. 근데 골프장에 캐디를 해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사니까요, 아주 제가 봤을 때 한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체력 관리도 많이 하고 운동도 그거 하고 이래서 지내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스님 이런 일인데 어떡합니까? 뭐냐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저희 가족들을 벌어먹였답니다. 여지껏 동생서부터 다 했는데 요새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뭔 결혼을 하냐고. 60이 넘을 때 60까지 그냥 살았는데 뭐 그 나이에, 이 말이 됩니까? 70이 돼도 아이고 결혼 한번 하면 축하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쪽에 이러니까 주들한테 공급하는 공급책이 쉬운 얘기로 수도가 잠겨지는 거 같으니까 저런 거. 너무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 그 좋은 상대가 있어요. 이것도 스님 문제입니다. 그 뭐가 문제냐니까, 골프장 캐디를 하니까 자기 단독으로 그 단골로 오는 그 고객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회사 사장님인데, 그분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아들이 조그만 했을 때 중학교에서부터 골프 치면서 아버지를 따라왔답니다. 따라댕겨서 굉장히 뭐 어머니처럼 잘 챙겨서 주고 뭐 이랬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올해 19살이랍니다. 19살이 됐는데 그 보살은 62인가 이래 됐습니다. 그 20년하고 60하고 40년 차이나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 꽃을 하나 장미를 들고 뭐 반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랬는지,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런 거 이걸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오늘 4월 1일 날 만우절이냐 이러니까 아니에요 진짜라고 그러더래요. 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아. 그러면 너들 저기 아버지도 잘하니까 아버지 엄마 저기 그 허락 받아가지고 사인 받아가지고 내가 할게. 걔가 장난하는 줄 알고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 엄마 사인 받아가지고 왔더래요. 결혼해도 좋다고. 미국은 그렇습니다. 네가 사랑한다는 사람이면 나이 고하를 떠나서 사랑한다는 사람이면 해라고 해줬대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뭐 머리를 깎아서 집에다 넣어놓든지 감금을 시켜서 밖으로 열쇠를 잠궈놓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혼하는 이유 첫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부부가 있잖아요. 이혼 신청서에 나는 이 사람 지금 사는 이 사람보다가 더 좋게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하고보다가 더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랑은 식었다. 이게 이혼 조건 1호입니다. 뭐 그래서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부부는 사랑을 하는 관계에 맺어져야지 좋아하는 관계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차이가 있고 엄마 아버지가 알아요. 그 패디를 알아도
네가 사랑한다니까. 나이 고하를 떠나서 그게 뭐 몇 년 살겠니 어쩌니 이건 나중 문제고 지금 네가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라고 사인을 해줬다는 거죠.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여러 번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지 좋아해서 결혼하는 건지도 우선 알고 이미 결혼을 해본 것 같으면 내가 진짜 사랑해서 만난 건지 저 사람을 좋아해서 만난 건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은 나중에요 하다못해 눈곱에 끼워도 그것까지 이뻐 보인다고 그래요. 콧물을 흘려도 그것까지 이뻐 보인다고 사랑하면요. 근데 멋있고 젠틀맨과 멋있어서 그것을 좋아하는 멋있는 상태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입가에 침이 찌르르 하는 거 보고도 정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싫어지는 거예요. 좋아졌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했었느냐 사랑했느냐. 좋아해서 사랑을 해서 맞아줬으면 빨리 사랑하도록 바꾸시지 않으면은 그 부부는 언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좋아해서 만나줬다 그러면 빨리 사랑하는 걸 찾아서 사랑으로 갈아타세요. 그리고 사랑했던 분은 만나서 저 사람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은 거로 절대 갈아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자 중 유일한 남자를 택하고 수많은 여자 중에 유일한 여자를 택하고 이래 둘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둘이 좋아서 만나는 건 연인 관계입니다. 그럼 부부가 아니죠. 서로 연애하는 관계고 친구 관계고 반려자 관계입니다.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그러니까 가자 오자.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 집에 가서 그 남편은 짜장면 아내는 짬뽕 우리는 통일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들 자식들은 뭐라 하면 나는 탕수육 그래서 3개가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엄마 아버지가 짜장면 이러면 아들 자식들도 그럼 짜장면 이렇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로 통일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선구이집에 가서 남편은 고등어 아내는 나는 참치 이러면 아들은 어머 나는 굴비 이래가 3가지 놓고 셋을 나눠 먹어요. 근데 한 사람이 고등어 나는 고등어 남편 그러면 셋 다가 고등어 놓고만 먹습니다. 내 말이 틀렸나요? 성격이나 개성이나 뭔가가 틀려진 게 한 틀에 모여야 발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전기선 보세요. 마이너스 선만 들어와가지고 전체 마이너스 두 단도 마이너스만 줘보세요. 전기 불이 돼요, 안 돼요? 정반대인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이 모여야 불을 이뤄요, 형성을, 밝음이.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남녀가 만나는 걸 왜 같은 위치로 봅니까? 부부가 서로 만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는 건 7,000급의 인연을 쌓아요. 7,000급. 1급이 얼마인지 압니까? 크단 바위가 낙수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져서 이만한 바위가 한 개도 낙수물에 다 구멍이 뚫히는 시간이 1급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7,000급을 지나서 만나는 게 이 부부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오다 가다 길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더라도. 그런데 그 인연을 선택하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서롱하는 사이, 죽어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이는 인연이 되고 좋아하는 사이는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관계에서 시각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년적인 연인으로 만난 보석 같은 아내요.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고 아내는 집안의 햇님이요. 우리 집에 보내신 하나님이요. 우리 집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성서에 이르기도 예수님 성경에도 이르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뒤틀이 되고 남편은 씨앗이고 아내는 밭입니다. 바두에서 자식이란 씨앗도 크고 부모란 씨앗도 크고 동료란 씨앗도 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집에 남편은요 자꾸 친구들 집에 끌고 들어오는 게 환장하겠습니다. 그거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 그거는 내가 아내를 자랑을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동료한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아내 음식 만드는 것도 이렇다 성질머리도 들었다 뭐 이 흉보는 게 친구들 데리고 집에 오겠습니까? 절대 안 데려옵니다. 많이 데려올수록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내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보석과 같은 아내를 얻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정은 하늘 같은 남편을 만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천억 급 중에 만난 우리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요 질투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성인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들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봄 되면 시골 한번 가보시면 시골 가면 제비집을 지붕에 지었습니다. 제비집을 그 부부들은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산에 있는 까치나 감옥에 붙으면 수컷이나 새가 한 마리만 가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제비는 부부가 열심히 번갈아 날아들여서 집을 짓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 물고 와서 이렇게 놓으면요 저쪽에 하나 물고 와서 이렇게 놓습니다. 아주 무엇을 의논한 거 설계도 보고 짓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맞대고 둥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면 거기서 서로 거의 의지하고 자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시킵니다. 서로 옆에 있으면 옆에 한 곳만 보게 되면 미운정 고운정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굉장히 지내다가 남편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여러분 내가 가서 직장에 가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좀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알았다고 남편이 이제 집에 살림을 하는데 밥에 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 보고 당신 오늘은 아침 좀 굶고 출근했다가 점심때 오면 내가 밥 차려 놓을게요. 이래가지고 아내는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일하러 갔다가 점심때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은 없고 밥상을 하나 차렸는데 그 차렸는데 신문지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밥이 한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간장 요런 종기 하나가만 딸랑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저를 들라고 수저 옆에다 요만 메모지를 하나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나? 왕후의 밥, 임금예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우선 이걸로 시작기만 면해줘 하고 써놨더랍니다. 아내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렸죠. 왕후의 밥이니까 나를 뜻하는 거죠. 아내를. 나를 왕후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린의 찬 하니까 찬은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하는 관계입니다. 바로 이런 데가 같이 옛날에는 부부관계를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뒤집어진 것도 같아요. 너무 그러다 보니 질서가 없어요. 평등합니다. 평등하는데 앞뒤가 있습니다. 선후가 있게 돼 있어요.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400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는데 여기가 출발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기는 결승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400m를 뛰어보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출발할 땐 그걸 출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400m를 돌아서 또 그 자리, 1mm도 안 튀는 그 자리로 옵니다. 그걸 결승점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것, 선우, 누가 출발점이고 누가 결승점이라는 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출발선이고 결승점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걔는 힘만 듭니다.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가 결승점인지 모르고 뛰니까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400트럭과 같습니다. 분명히 남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출발점이고 하나는 결승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출발하는 선은 뒤가 바로 결승점입니다. 거리로 내가 뛰어오니까요. 이 원리만 잘 가지고 있으면 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형성을 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는 마주보는 관계다. 부부는 어떤 관계냐? 서로 마주보는 관계다. 부부는 어떤 관계냐? 기차 내려와 같다. 가정은 어디냐? 양쪽 기차 내려 올라가서 걸러가는 기차와 같다. 오므러지고 흐트러지면 부부싸움한다. 어떤 거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부부가 하나 형성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원으로 형성되어야 가정이라는 형성을 만든다. 좋아서 형성되면 뭉치는 것이니까 흩어질 수 있다. 이 원리만 자세히 아니라 쉽게만 생각하고 있고, 아내와 할 도리, 내가 할 도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 당신이 출발선이면 나는 결승점이고, 내가 결승점이면 당신은 출발선입니다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한계가 없다. 그리고 성격과 개성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한이 틀린 게 아니다. 보통 이혼한 사람들 물으면 우리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DNA를 타고 내 속에 내가 엄마인데 10달 있다가 태어난 자식도 보고 저건 어느 속으로 나온지 모른다. 내 새끼라도 왜 저러냐고 이러는데, 성과 형성이 DNA가 100%가 틀린 사람끼리 만났는데 그게 같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쌍둥이도 틀리는데. 그게 정반대, 동과 서가 반대가 있고 남과 북이 만나서 있잖아요. 이거 꼭지점하고 시작점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이루는 것이 부부고, 가정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온화하고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계가 있어서 결혼했던 분은 빨리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도리입니다. 그게 부부의 이치고, 출발점, 결승점, 한계를 지으면 영원히 행복만 두글두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주고받는 자세가 바른직하고, 아내는 남편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관세음보살처럼 존경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두 부부가 만드는 역사 대단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면 본인이 그런 역사를 쏘고 키운 나무가 금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리 자식 대통령 만들 수도 있고요. 전 세계 인류를 공헌할 수 있는 의학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내 자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는 이 역사를 창조하는 이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둥지가 필요한 것이지 뭉치는 주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다시 들으셨죠? 어쨌든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해서 가정이란 큰 역사를 이뤄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더 나가서 이웃이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가가 행복하고, 대한민국가 윤택해서 전 세계를 돌보는 대한민국이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 하나하나 부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그 행복에 물을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